이런 느낌. 이게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드라이버를 서둘러서 어느 구간에서 힘을 쓰고 힘을 또 임팩트 순간에 더 쓰고 결국에는 비거리가 안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안녕하십니까, 황수 프로입니다. 예. 지난 시간에 그 그리 끝이 내려오는,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공의 뒤쪽 그리 끝이 내려오면서 헤드가 뒤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덮어치는 동작이 아닌 살로잉 스윙의 한 전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본인의 스윙이 우리가 좀 더 측면에서 롱 아이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드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살로잉이 되면서 아주 낮게 완만하게 채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, 헤드가. 그래서 또 사실은 이게 완만하게 헤드가 공의 뒤쪽으로 들어가야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 헤드의 모든 힘들이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의 우리가 스윙샷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헤드로 전달이 100%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낮은 측면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샷을 해야 된다. 물론 이제 우리가 숏아이언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가파르게 라이 각도가 이렇게 드라이버처럼 이렇지 않고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좀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볼을 컨택을 하게 되는데, 오늘은 우리가 이 완만한 스윙을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좀 더 이 완만한 스윙을 할 수 있는 롱아이언이나 드라이브나 우드나 이런 종류들을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공을 정방향으로 좀 더 볼의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는가, 그 완만한 그 스윙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,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완만한 스윙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이 클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크가, 클럽이 길다 보니까 아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우리가 숏아이언 같으면 아크가 적은데 이 드라이브나 우드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상당히 아크가 원호가 커요. 자, 우리가 원호가 크면 이렇게 작은 원호는 우리가 어떤 단면을 잘랐을 때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완만하면은 완만하면 어느 단면을 자르면은 이게 많이 일직선에 가깝잖아요. 일직선에. 그러면은 우리가 긴 채들은, 그러니까 긴 이 드라이브나 롱아이언이나 우드나 이런 종류들은 스윙 아크가 크다 보니까 완만하게 들어가는데, 그럼 완만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언뜻 쓰러쳐야 되는 그런 샷이 아닌가, 쓰러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이 컨택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또 우리 아마추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낮게 해서 쓰러치듯이, 쓰러친다니까 우리가 빗자루 막 쓸어갖고 하는 그런 느낌 막 쓰는데,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컨택이 자칫 그 탑볼승이나 이런 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것도 역시 완만하지만 다운브로로 들어가야 줘야 된다는 거. 사실 일전에 앞 시간에 제가 우드를 한번 가지고
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거기도 역시 완만한 다운브로, 그러니까 우리가 숏아이언은 급격한 다운브로지만 롱아이언이나 긴 우드나 드라이버는 완만하게 다운브로가 들어간다는 것. 단지 아크의 원이 크다는 거. 그래서 다운브로는 그대로 똑같고, 거기서 똑같은 게 또 뭐예요? 바로 완만한 그러니까 그립 끝이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그립 끝은 내 몸은 그대로 똑같은데 체가 원호가 크다 보니까 완만하게 들어가는 거죠. 나는 그립 끝으로 공을 향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 원호가 큰 경우에는 완만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굳이 우리가 의식해서 완만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, 단 하나, 이게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큰 훌라후프를 돌렸을 적에 작은 훌라후프처럼 막 이렇게 빨리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. 큰 훌라후프는 그 큰 리듬을 타고 천천히 이렇게 돌려야 되고, 작은 거는 작은 그 원호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돌려서 얘가 훌라후프가 내려앉지 않도록,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빠른 허리의 회전을 필요로 하고, 완만하면은 오히려 천천히 느린 그 원호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차가 있다고. 그 시간차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, 숏아이언 치듯이 똑같은 템포 타이밍으로 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드라이버를 우리가 이제 연습장에서 보면은 드라이버를 연습하다가 아이언을 연습하면 공이 잘 안 맞아요. 왜냐하면 똑같은 리듬으로 하려고 또 아이언 치다가 드라이버를 치면은 또 한동안 맞지를 않는다고. 그게 뭐냐면은 클럽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원호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.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이게 힘을 주려고 공을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템포가 힘을 줘서 때린다고, 빠르게 때린다고. 이게 정말로 안 좋은,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원호의 큰 원호가 가지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. 그냥 숏아이언 때리듯이 더 빨라 막 드라이브 치면은 더 빠르게, 그러면은 이게 공이 멀리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그렇게 한다고. 힘도 더 주고. 절대 안 됩니다. 그게 왜냐면 오히려 체가 길면 길수록 그 큰 원호의 리듬을 조금 더 느리게, 길이가 다 다르잖아, 우리가 클럽이. 그 길이에 맞는 감각적인 타이밍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, 그게 긴 채를 잡았을 적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린 타이밍과 그 원호에 맞는 타이밍을 하고, 우리가 숏아이언을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쳐도 그 원호의 타이밍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큰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 피니쉬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공을 쳤을 때 보면은 드라이버 샷도 아주 부드럽더라는 거죠. 부드러운 거. 왜 부드러울 수밖에 없나 그러면은 그 원호를 충분히 인지하고, 원호를 크기를 인지하고, 그게 충분히 돌 수 있도록 내가 시간, 템포와 타이밍을 가지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여기서 드라이브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완만하게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그냥 저는 그립 끝이 내려왔고, 삼두가 이 그립을 잘 끌고 가도록 해서 여기에서 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등을 진 상태에서 그냥 팔을 뿌려주는 느낌. 이렇게 완만하게 시간, 타임을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
타이밍을 충분히 이 원호에 맞는, 큰 원호에 맞는 스윙 타이밍을 충분히 내가 준다. 서두르지 않는다.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내가 힘을 쓰지 않는다. 그냥 스타트에서 백스윙 스타트. 그러니까 백스윙 자체도 좀 부드럽게, 좀 느리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겠죠. 아주 좀 천천히 가서 충분히 내가 몸에 꼬임 자체를 좀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. 그러면서 골반이 살짝 위쪽, 뒤쪽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골반이 살짝 높아지는 듯한 느낌. 여기에서 발 안쪽이, 오른발 안쪽이 잡힌 듯한 느낌. 안쪽에서 저항하는 이런 느낌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도 이게 아니고, 이런 느낌이 아니고, 여기서 자연스럽게, 아주 자연스럽게 충분히 몸이 꼬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느낌. 이게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드라이버를 서둘러서 어느 구간에서 힘을 쓰고, 힘을 또 임팩트 순간에 더 쓰고, 결국에는 비거리가 안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손목의 힘, 어깨 힘, 이 팔의 힘을 어깨와 팔의 분리, 그리고 뿌려주는 이 동작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. 그러면서 반드시 거기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그립 끝이 오른쪽에서 그립 끝이 공을 향하고, 이때 정렬된 이 타겟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진행하는 이런 느낌. 드로승이 조금 나오네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의 좀 여유 있는 드라이브 샷을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, 그리고 보탬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